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가는 환상감사입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장세를 보시면 붉은색이 강렬한데요. 붉은색이 하락한 종목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5.4%, 애플은 6.54%, 메타도 마이너스 6.02%, 엔비디아 마이너스 13.59%, 테슬라 마이너스 13.03%를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올해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 마이너스 13.59% 떨어졌던 엔비디아는 사실 올해 53.87% 올랐고요. 이번 주 마이너스 6.18% 떨어졌던 아마존도 이번 연도에 벌써 14.93%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와, 많이 떨어졌네 싶었지만 시계열을 일주일이 아니라 4개월로 늘려보면 수익률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 반면 테슬라는 무려 마이너스 40.82%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전략을 포기하고 사이버트럭의 리콜을 하는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미국 대선 주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300달러 근처까지 갔던 테슬라의 MDD는 마이너스 7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만원 투자했을 때 최대로 떨어지면 250만원만 계좌에 남아 있었을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 1000만원이 250만원이 되고 내 돈 1억이 2,5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2022년 12월 27일에서 2023년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지금 테슬라의 MDD는 마이너스 68.3%입니다. 비전을 먹고 자라던 기업에서 비전이 희미해지고 성장주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힘든 구간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개인이 예측하기 힘들죠. 누가 테슬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이 무의미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 달 전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는 어느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고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얻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올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예측으로는 6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던 예측은 동결로 변했으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던 채권과 채권 수익률은 어느새 반대로 가고 있으며 미스터 마켓에 대한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경험을 한 번 더 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30일로 탐욕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성장주의 강력한 상승을 일으켰던 AI도 이제 익숙해졌고 더 높은 수준을 보여달라는 투자자들에 비해 최근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ASML의 실적 하향, TSMC의 전망치 하향 등이 있었으며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에는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만 가득 보입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후 오히려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으로 커졌고 확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달러도 오르고 일반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가는 금값도 같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전체 시장을 이끄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24일 테슬라, 25일 메타, 26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의 실적이 연달아 발표됩니다. 현재는 AI의 비전보다 실적만 살아남는 장세고 기대가 조금이라도 실망시키거나 감추려는 낌새가 보이면 가차없이
미끄러집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평소에는 깜짝 실적을 예고하는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생략했다가 금요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를 26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연준이 CPI보다 PCE를 더 잘 본다고 알려져 있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혹자는 약세장의 시작이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 혹은 약세장 또한 주식 투자의 일부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라는 게 주식입니다. 싸게 가격이 떨어졌다면 감사히 포트에 담으면 됩니다. 주식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매수가 아니라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이 S&P 평균 수익률인 8%라면 매수보다 잘 보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누구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아무나 못합니다. 주식을 담는 순간 온갖 번뇌와 타이밍 잡기 위한 헛된 발부둥이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럴 때 저는 조금 멀리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의 하락은 언제든 오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릇을 키워야 하는 때가 약세장입니다. 테슬라의 과거 커다랬던 수익은 마이너스 75%의 MDD를 이겨내고 파산의 위험, 경쟁자의 위협을 이겨내며 테슬라를 보유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1000만 원이 250만 원이 되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쏟아지는 온갖 악재를 둘러싼 뉴스 기사, 주변인의 온갖 조롱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테슬라는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식은 좋은 주식일 수 있어도 나에게 테슬라는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주식이 나에게는 나쁜 주식일 수도 있고 같은 주식이 남에게는 좋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세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식 타이밍은 누구도 못 잡습니다.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습니다. 내가 주식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했을 때 예측하는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 습관을 몸에서 빼버리세요. 내 판단의 영역이 예측인지 대응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믿고 채권에 몰빵 투자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측입니다. 금리 인하가 점점 밀리고 있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한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대응 투자를 하세요. 특히 지금이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하락장일 때 버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배가 됩니다. 제가 의미 없는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92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 주식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위의 파란색이 상승장이었고 아래 적색이 하락장인 겁니다. 사이사이의 아이보리색의 긴 막대가 리세션, 즉 경기 침체 구간을 뜻합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상승장에 비해 하락장은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퍼센트도 작고요. 그 하락장을 견딘다면 건강한 랠리가 시작되고 상승장에서 토탈 리턴이 대부분 2배 이상이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기간 중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금리를 3번 내리는데 베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투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역시도 3번 내리니까 배당주에 조금 더 투자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횡보할 수도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놓치면 안 될 듯 합니다. 지금의 불안정한 골디락스는 언제든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도라는 말은 언젠가는 재매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한두 번 잘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연속해서 잘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예측 몰빵 투자하지 말고 대응 투자하세요. 어떤 포지션이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 비중을 나눠 배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인 시야로 주식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세요. 일주일간은 하락했지만 올해는 상승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내게 좋은 주식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내가 불안하면 언제든 매도 버튼을 눌릴 수 있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세요.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멤버십을 신청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쁜 직장인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